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원팀을 강조하면서 지도부와의 갈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서 내란 동조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자,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전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총에 두 번째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절을 올렸고 더 넓게 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대선이 23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당내 화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부터 당장 일단 뭐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니까요. 예. 아마 그 김문수 후보 의총에서 뭐 큰절 한 번 했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임시 봉합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뭐 단일화 어떤 그다음 후보 교체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대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예. 오늘 아마 김문수 후보 주제로 첫 중앙 선대위가 열렸지만 아직 지방에서의 선대위는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고요. 네. 또 후보 유세 차량에 보면 후보자의 사진을 래핑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후보 교체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예. 이제는 본인이 뭐 최종 이제 국민의 후보가 된 만큼 이제는 모든 갈등을 덮고 아마 대선 준비에 임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일으키는데 예. 상황은 그렇게 좀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 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한동훈파에서는 네.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사과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면 예. 사실상 돕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의 후보 교체를 좀 주도했던 친윤계에서는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앙금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바쁘고 다급한데 아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의 나홀로 대선 운동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굉장히 외로운 선거 운동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이 아마 전사적으로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한동훈파 또 친윤계 여러 가지 아마 당내 개파가 어떤 대선 이후의 상황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좀 힘든 대선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이라는 게 선거를 바로 시작하면 선거운동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문제인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하트도 올리고 큰 절도 예. 했고 그다음에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선 후보가 뽑히고 바뀌고 이런 와중에도 소위 친한계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 친윤 당내 쿠데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고 네네. 16명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조치를 계속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왜냐하면 당무 우선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선대위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초반부터 당 내부에서 이 친윤 과거 지도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조치할 것인가 문제가 쟁점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또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근데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글을 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선거 프레임을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 김문수 후보는 당내 갈등도 봉합해야 되고 또 외부에 있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의 어떤 내란 메시지도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 이런 조치라고 한다면 예. 한 발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전 그래서 내일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란 문제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발목이 잡혀서 한 발도 나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내일 김문수 후보 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가 아마 22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또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기가 힘든 게 또 이 문제를 얘기하는 순간 이 문제로 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또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들의 실타래를 김문수 후보가 만약 잘 풀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전 그렇지 못하다면 내부 문제를 정리하다가 시간이 다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올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바로 메시지 올려서 윤 전 대통령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보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메시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바로 자진 사퇴했는데 나머지 이른바 뭐 친윤계로 분류됐던 권성동 원내대표 등등 지도부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대로 그냥 가는 걸까요? 일단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 후보 교체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책임은 가볍지는 않거든요. 예. 하지만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까지 사퇴할 경우에는 새로운 조금 현실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일단 비대위원장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비대위원장 없어지게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또 새로운 원내대표 뽑아야 되거든요. 되니까. 그 선거 기간은 한 20여일밖에 안 되는데 예. 그 와중에 새 원내대표 뽑고 새 비대위원장 뽑고 이러다 보면 날 다 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현실론적으로 지금 당장 선거는 치르고 그 대선 결과 이후에 그 예.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친한계의 입장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동훈파인데 예. 지금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본인들은 계속적으로 선거에 대해서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도울 수 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상당히 뭐 이 선거가 갖다기는 어려운 상황에 내부 총질로도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인지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가 나름대로 이 대선 전략으로 충분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한동훈 파에서는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르더라도 자기들은 그냥 팔짱 끼고 아무런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대선 이후에 가서 결국은 뭐 만약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지게 된다면 여러 정치적 책임으로 사퇴할 것이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친윤계와 어쨌든 새로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 본인들이 거기서 주도적으로 무슨 당권을 잡겠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동훈 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도 가볍지 않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 이재명 대표 후보하고 어떤 선거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선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난 이후에 예. 그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지금 계속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어떤 발목 잡는 대부 총질로 비치는 그러한 행위는 굉장히 해당 행위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자중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당내에서도 이렇게 먼저 사과 먼저 하고 내란에 대한 사과 먼저 탄핵에 대한 그 계엄에 대한 사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의 그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엉터리 후보 교체는 말이 안 된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내란 동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내에서도 이런 사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상대 진영 후보에서도 이렇게 그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내일부터 선거운동 시작하면 이런 그 메시지가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근데 파면이 된 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면서 내란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한다? 그럼 그런 후보를 어떻게 뽑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거기다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않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하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이 후보를 몰아내고 예. 소위 3년 동안 내란 정부에서 유일하게 총리를 했던 분을 갑자기 모시고 와서 강제적으로 단일화를 시키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냥 이걸 그대로 그냥 했을까? 그래서 친윤 지도부뿐만 아니라 소위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부인도 연루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들이 꽤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왜 이런 일까지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네. 저는 어떤 국민이 이런 정당에게 투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고민하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용단을 내려야 할 사람은 김문수 후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김문수 후보에게 계속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 출당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황들을 국민의힘 전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생각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상황. 그렇다면 민심과 여론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라고 예. 하는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담까지 넘어가고 어찌 보면 야당 국회의원들은 목숨까지 건 싸움들 한 상황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대선을
대선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야당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 대선이 국민들에게 어떤 피로감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산을 넘어가야 예. 우리가 민생 회복이든 경제 성장이든 국민의 삶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황 위에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일이라도 꼭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들의 바람이 한 번도 예.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바람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청 투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두 위인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본인이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뭐 김대중 선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독재 정권에서 어쨌든 사형까지 언도를 받으셨고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과거에 정적으로부터 어쨌든 뭐 유배까지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거 맞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정적 죽이기라는 뭐 어떤 계속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예. 그 두 분하고 좀 다른 건요. 그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에 아마 대법원에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제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네. 고상한 말로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 때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표현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인데 왜 이 공직법, 선거법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냐 하지만 그 부분에서 대법원에서 무엇이라고 판단했냐면요.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 방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해서 사진을 조작했던 것에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볼 때는 대법원에서는 김문기 씨가 골프 친 것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을 했다는 걸로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정적 주기이다. 이것도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 하면서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뭐 정약용 선생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두 개는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그 미리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국민의힘보다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았잖아요. 효과가 어떻게 잘 이어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 골목까지 들어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을 겪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뭐 다 아시겠습니다. 뭐 두 달 사이에 자영업자 20만 명이 사라져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면 거의 이 저작거리는 제가 볼 때 곡소리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화답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오히려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 내란을 일으키면서 예.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상처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상처들을 좀 매만져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는 모습을 통해서 예. 정치가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식 선거운동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 많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간이 가능할 때 좀 많은 그 대도시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도 가서 정치가 구석구석에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한 측면들이 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판단은 뭐 나중에 6월 3일 선거 결과로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좋게 판단해 주시는 것 같고 특히 강원도 경북 지역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가 세지가 높지 않은 곳에 들렸다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국민 통합 화합 그다음에 좌우의 이념을 넘어서서 합리적인 보수까지 포괄하는 그래서 민주안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이념을 뛰어넘어서 다 함께 같이 새롭게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해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이런 흐름들이 국민들에게 바로 어떤 좀 진심으로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재명 그 후보의 네. 이 뭐 위증교사 문제나 아니면 이번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죠. 아직까지 아무런 판정이 나지 않은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만 2심 같은 경우 3, 4개월 넘게 부장판사들 3인이 모여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무죄라고 하는 확정적인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3심이라고 하는 건 법리 검토만 하는 건데 법리 검토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 동안 기록을 다 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만 6천 페이지, 6만 8천 페이지를 다 보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틀 동안 이거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틀만 기록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서 9일 만에 예, 유죄 알겠습니다. 취지에 이걸 내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되는 국민들이 주장이니까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걸 정쟁화시켰을 때 국민들이 좋아하실까? 저는 알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미래 얘기를 좀 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발언이 길었기 때문에 잠시만 짧게 그 반론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뭐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유죄 취지의 파견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상당히 대부분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대부분에서 나름대로 뭐 1심에서부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쭉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정약용 선생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앞세워서 정치적 박해처럼 포장을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파기한 송의 취지는 거짓말 후보라는 거 예. 그리고 유죄 후보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판단에 예. 상당히 그 부분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뭐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측의 그 평행선이라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김정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